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을 벗삼은 숲 해설가 신현주입니다. 네, 오늘 자연 특집인 것 같습니다. 숲 해설가입니다. 네. 해설가? 네. 신현주 씨 올해 나이가 쉬운이고요.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니면서 숲의 이로운 점을 전하고 계신 숲 해설가입니다. 자, 숲 해설가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디를 다니면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요? 예, 전국 어디나 숲이 있는 곳, 나무나 또는 그 강이나 자연이 있는 어디에서도 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곤충이면 곤충의 생활사를 얘기하고요. 나무이면 그 나무가 왜 휘어져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나무의 생활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연의 신비를 알고 나면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경외심을 갖게 되면 자연을 좀 덜 훼손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현주 씨가 나무도 되셨다가 새도 되셨다가 구연동화 하는 아줌마 같이 그렇겠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연동화를 하지 않아도 네. 있는 그 자체 자연의 신비를 그냥 그대로. 네,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오신 분들이 네.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이런 거구나 자연이란 이러면서 감동을 하시기 때문에 예, 크게 제가 기교를 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숲 해설가이면서 어찌 보면 인생 해설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사람들이 이게 숲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설가 입장에서. 제가 이제까지 10여 년 넘도록 만난 분들의 대부분은 어른들은 숲에서 좀 편안한 휴식을 느끼고자 찾아오신다면 또 건강을 위해서 찾아오신다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보내서 와요. 그렇죠. 따라보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나 아이들이 올 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오지만 와서 저희랑 이제 숲에서 한판 놀고 그 나뭇잎도 만지고 씹어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도 많이 숲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마음을 여는데 좀 일조하려고 노력하고 좀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지금 3번 말씀하시는데 한 단어도 안 틀렸어요. 제가 봤거든요. 뭔가 이쪽에서 하나 단어를 실수를 하겠지 했는데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숲 해설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 1번 박기훈 씨나 2번 신현주 씨나 똑같이 지금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얼굴이 하나도 안 탔어요, 이번? 지금 박기훈 씨는 거의 지금 인종이 약간 흑인 쪽인데 지금 신현주 씨는 백인에 가까운 그런. 신의 축복이에요. 제가 밖에서 거의 활동을 함에도 잘 타지 않아요. 신기하다. 그 숲이니까 나무가 이렇게 좀 가려져서. 네, 특별히 그 애용하시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나요? 제가 여름 바르질 않아요. 안 바르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좋다 그러고 바르고 더덕더덕 바르고 결론은 박기훈 씨 그 화법을 이용하자면 신은 불공평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자연과 벗삼아서 자연과 가까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자연을 훼손하고 뭐가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건데 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숲 해설가 그러면 저분이 추천해 주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좀 추천을 좀 해 주시죠. 네. 제가 서울 가까이에 있는 검단산을 한번 추천해 보고 싶어요. 검단산. 어디에 있는 거죠? 검단산. 검단산. 예, 경기도 하남에 있어요. 네, 가깝죠. 그런데 하남에. 예, 근데 검단산은 이제 원래는 이렇게 권하면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이 가서. 자연이 자연으로 있어야 하는데 검단산에 가면 새들이 있어요. 꼭대기 좀 올라가면 새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먹을 걸 좀 주면 손에 와서 앉아서 쪼아 먹기도 해요. 도망 안 가고요? 네, 사람들과 그만큼 익숙해져서 자연에서 좀 덜 부조화를 이루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자연과 격리되어 살기 때문에 그런 장소 하나쯤 있으면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권해드려요. 근데 어디 가면 왜 새에 먹이 주지 마시오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써붙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야생은 야생으로 살아야 해요. 그들의 본성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죠. 권하면서도. 그러나 제가 작가님한테 그렇게 권했더니 작가님이 너무 가보고 싶어요. 새를 손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너무 자연에 대해서 조가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우리 작가님들은 싶어요. 남자부터 느껴야 할 텐데 새보다는 일단은 남자부터 좀 느낀 다음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숲으로서 이제 우리 후손들까지 그런 느낌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좀 훼손도 시키고 네, 좀 그런 네, 경우가 그죠. 많은데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숲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조심해야 될 점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등산로로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등산로. 등산로. 예,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옆길로 그냥 나는 그냥 이 길로 한번 가볼 거야 하고 가는데 그 발걸음 하나에 나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쵸. 짓눌려서. 네. 그 다밥이라고 하는데 공기층을 없애는 거예요. 뿌리가 숨을 쉴 수 없게. 그런 이유가 있구나. 예, 예. 그래서 근데 왜 등산 잘하는 사람이 꼭 그런 데로 가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가려는 데로 가지만. 그래도 사고 나요. 그러니까 등산하시는 뉴스에 분, 나오고 그러다가 다음날. 등산하시는 분들은 등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있는 자연을 조금 덜 훼손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다밥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는 게 그 옛날 그 애니메이션인데 스머프에 나오는 자연 어머니라고. 네네네. 좋은 거죠. 박기윤 씨는 농촌에 가서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리고 우리 신현주 씨는 산에 가서 숲에 가서는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 산 좀 잘 타는 사람이 잘난 척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맞아. 게 새길로 막 가고.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거죠. 숲을. 그거 몰랐네. 밟으면 그렇구나. 네, 네. 진짜 김승현 씨는 정리의 달인이에요. 소문장으로 그냥 인터뷰를.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또 뭐 숲에 가면은 뭐 피톤치드 같은 거 뭐지 뭐 그죠. 자연 환경 얘기하면 참 많이 얘기하는데 피톤치드가 그 사람의 기억력을 활성화시켜준대요. 좀 그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 건지 한번 정의를 좀 일단 내주시죠. 그게 항균 효과가 있어요. 예, 예. 그래요? 그래서 나무에서 내뿜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기의 방어 물질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균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나무에 살아가는 방편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발산을 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유출되고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전나무나 편백나무, 건강한 전나무나 편백나무 근처에는 균이 없대요. 네, 다 항균 작용 때문에 멸균됐기 때문이죠. 그런 데를 가서 깊이 호흡을 하게 되면 아주 시원하죠. 맑고 깨끗하고 청량한 예, 예. 시원하죠. 그런 호흡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권하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그런 데로 많이 보내드리죠. 뿐만 아니라 예. 이온 효과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예. 음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앞으로 가자. 숲에 가면은 일단 사람이 급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다 이렇게 좀 여유로워지고 사람이 인간성이 좋아지게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우리 김상일 PD에게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저 다음 주에는 검단산에서 한번 오빠 스튜디오 한번 합시다. 네. 중매차 끌고 가서 도전자 모시고 검단 검사 피톤치드를 몸에 바르면서 맞아. 뭐 해외도 가서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얼마 전에 외국 다녀오셨다면서요. 해외에 네. 가서 이제 숲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고요. 네, 네. 제가 이제 그냥 일반 주부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주부에서 숲 해설가 공부를 해서 한 10년 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설가 경연대회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요? 전국에. 네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추천을 받아서 경연대회를 나가면 운이 좋아서 네. 예, 대상을 받아요. 그러면 해외 티켓을 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셨군요. 네네. 그래서 3년 일본에 2번,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5월 초에 네. 하와이에 또 네. 다녀왔어요. 좋겠다. 아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는요. 이분은 강의료 숲 해설가니까 강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네. 해설도 하고 받은 거에 3분의 2가 다시 책값으로 나간대요. 책을 구입해서 끊임없이 관련 자료 구입해서 공부하고 충전을 계속 하는구나. 노력을 하시니까는 맞아. 뛰어난 숲 해설가시고 네네. 강의. 강의 그래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자, 아무나 자연 어머니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이번 도전자 자연을 벗삼은 숲 해설가 신현주 씨 만나봤습니다. 네. 숲을 만나기 위해 저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오로지 자연에 저를 맡기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집을 나섭니다.
숲 입구에 들어간 그때부터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주차장에서 겨우 몇 발자국 더 왔을 뿐인데 공기부터가 다르네요. 숲에는 크고 작은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나무들을 훑어보면서 대강 나이도 짐작해보지요. 나무가 굵으면 굵은 대로 할아버지, 얇으면 얇은 대로 손주, 제 마음대로 서열을 맞춰보는 거예요. 숲은 대가족이 어우러 사는 그런 마을과도 같습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저를 반깁니다. 마치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처럼요. 햇살은 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곳에 서서 지그시 눈을 감아봅니다. 저는 천생 숲해설가인가 봐요. 숲에 있으면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면 마치 어머니가 저를 다정하게 쓰다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져 저를 상상해 봅니다. 제 옷깃에는 노란 나비가 살짝 앉았다 갑니다. 그리고 지지배배 지지배배 새들이 저를 환영하듯이 노래합니다. 눈을 다시 떠보면 녹색 세상이 저를 반깁니다. 수줍게 피어있는 찔레꽃 가까이 다가가서 향기도 맡아보고요. 슬금슬금 기어가는 벌레한테 가서 우리 친구 할까? 말도 건네봅니다. 많은 분들은 벌레를 징그럽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작은 눈을 확대해서 보면 마치 보석처럼 예쁘거든요. 그리고 숲길을 걷다 보면 간혹 죽어 쓰러져 있는 큰 나무들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나무를 보면서 참 많이 가슴 아파했어요.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래야 할 자연의 이치인 것 같아요.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면 그 그늘에 가려져 있던 새로운 생명들이 새 삶을 찾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나무는 수많은 벌레와 식물들의 집이 되고요. 먹이도 되고요. 거름이 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자연은 삶이 순환하는 사람의 모습과도 닮았답니다. 저는 오늘도 숲으로 달려가서 제가 주인공인 동화를 한 편 써볼까 합니다. 오늘은 저를 어떤 순정 만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지 기대합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이 곡은요. 해바라기의 노래는 즐겁다입니다. 자연과 참 잘 어울리는 노래이지요. 저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만나면 숲으로 데려갑니다. 그중에 작년에 만난 재원이란 친구가 있어요. 어떤 까닭인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친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친구와 함께 숲을 자주 찾았어요. 나무를 만져보고 씹어보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오감을 살려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죠. 그러자 굳게 닫힌 재원이의 마음이 거짓말처럼 열렸어요. 누군가 이 결과를 기적 같은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저는 기적이 아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숲이 주는 위안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숲에 기대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연이 주는 위대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대단한 것이 있거든요. 노래는 즐겁고 나 산 넘어 길